군자지 중용이야. 여기에 갈치자의 쓰임이 대단히 많아요. 갈치자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사람의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발가락이 이렇게 있는데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굵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이 이렇게 해서 발족자하고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부분에 이렇게 해서 발이란 뜻으로 가다, 발걸음이 나아가다, 발자국이 찍히다. 그래서 이렇게 갈치자는 가다라는 뜻이에요. 가다로, 동사로 쓰여요. 근데 이제 가다로 쓴다는데 가는 곳이 방향이 이곳도 갈 수 있고 저곳도 갈 수 있고 이 사람한테도 갈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도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갈치자가 어휘가 전성이 돼서 지시대명사로에서는 이곳 저곳, 그러니까 팔로 요거 저곳 그래서 또 이 사람한테도 가고 저 사람한테도 가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이런 뜻으로 쓰여요. 갈치자 용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명사와 명사 사이에 있을 때는 앞에도 명사고 뒤에도 명사일 때는 뭐뭐의, 또 사람이 왔을 때는 은는 이가의 주격조사인 은는 이가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군자가 이런 뜻으로 해서 군자가 중용야, 야자는 이게 어기사로서 이게 제시어입니다. 제시어. 어조사 야자가 문장 맨 끝에 붙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종결을 의미하는 종결 의미가 돼서 뭐뭐이다, 뭐뭐이니라 이렇게 쓰이는 거인데, 이때는 제시어로서 말을 약간 돌려서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해서 그 뒤에 문장에다 야자의 의미를 이렇게 다시 풀이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장 뒤에서 다음 문장이 오는 것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시어. 군자가 중용을 할 때는 말이야 이런 뜻이에요. 군자의 중용이라는 것은 말이야 이런 것이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군자라는 사람은 말이야. 그리고 시족, 항상 시시때때로 중용을 그 시간마다 그 시시때때로 항상 중용을 지킨다. 군자의 시족하고, 여근데 이자는 여기에 말릴 이자인데 이자는 순접과 역접이 있어요. 역접. 우리가 순접이 말하면 보통 순수하게 뒤에 말하고 접속이 된다. 역접은 반대로 역으로 접속이 된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순접은 and가 되죠. and. 역접은 but. 그러나, 그리고, 그렇지만 반대로. 그래서 이렇게 이자는 원래는 옛날 사람들은, 고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웃는 얼굴로, 제가 입꼬리가 올라가게 웃는 얼굴로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고대에는 이렇게 수염이 났잖아요. 이렇게 수염이 났어요. 그래서 이 말릴 이자, 이것 어조사 이자는 이렇게 수염이 난 것에서 수염이 약간의 곱슬머리 형태로 해서 이게 고대 문자에서는 이렇게 하은주 시대 때는 이렇게 쓰였어요. 이런 것이 서서히 오면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자가 이렇게 형성됩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나 할아버지들이 수염이 길렀을 때 시골에서 말을 할 때는 손자들이나 아랫사람들한테 말할 때 무슨 말을 서두를 딱 해놓고 그 다음 말을 할 때는 수염을 이렇게 싹 이렇게 그러니까 쓰다듬으면서 그 다음 말을 그리고 야 군자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수염을 싹 이렇게 훑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입맛을 쩝쩝 다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군자는 말이야.
분자는 말이야. 그리고 분자라는 사람은 시중. 시시때때로 항상 중용을 한다. 근데 이 시자가요. 지금은 시간이라는 시자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요. 이 시자는 고대에는 처음에 나올 때는 이게 관청이라는 시자였어요. 이게 절사자로 되는데 고대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관청 시자, 관청 사자. 이게 고대에는 관청에서 이게 식물의 곡식의 싹이에요. 곡식의 싹을 어느 때 심어야 되고 어느 때 수확을 해야 되는가, 이걸 손이에요. 손으로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올 때는 어느 때 시기에 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는 게 관청이라는 시자였어요. 사로도.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어떻게 되냐, 씨 뿌리는 것은 24절기로 해서 음력으로 해서 한 달을 15일씩 나눠 가지고 24절기로 보는데, 사람들이 음력으로 쓰기 때문에 곡식 가꾸는 데는 음력이 사용되구나,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곡식은 태양하고 대단히 관계 있습니다. 햇빛하고.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가 이렇게 태양의 궤적을 따라서 황도를 이렇게, 황도가 그려질 때 태양하고 멀리 있을 때 하지와 동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 황도를 계산해서 어느 때 씨를 뿌리고 어느 때 수확을 해야 되는가, 이걸 알려주는 게 이게 때시였어요. 그래서 이게 때시자가 원래는 이렇게 태양이라는 햇님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일자가 이렇게 변하고 절사자가 이렇게 있어요. 시간이라는 때를 알려줘요. 곡식을 거두어들여요.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후대 오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 시간을 의미하는 뜻으로 했지만 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농사라는 것이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식물의 어떤 작물 같은 거 이파리가 나오는 것이 봄에도 일찍 심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일찍 심으면 서리가 내려가지고 다 말라, 다 얼어 죽여버려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보통 제가 관찰하기로는 5월 8일 정도, 어버이날 5월 5일에서 5월 8일 정도, 그 정도 시간 정도 시기에 맞춰서 고추 모종이나 고구마나 이렇게 이파리가 달려있는 것을 모종으로 옮겨야지, 그 이전에 좀 빨리 갖고 와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에 심었다든지 그러면은 5월 7, 8일 이전에 한 번씩 반드시 하늘의 기온은 아직까지 겨울에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새벽녘에 잠깐 서리가 내려가지고 냉기가 떨어져가지고 이파리를 싹 말라버려요. 그래서 모종을 2번 옮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느려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이 농사의 곡식의 시를 나타내요. 또 수확할 때요, 감자 같은 것이라든가 마늘 같은 것 수확할 때, 감자 같은 것은 하지 6월 23일 날 그 정도에 맞춰서 수확을 해야지, 그 이후가 지나면 장마가 오거든요. 장마 올 때 감자 같은 것을 수확하려고 해보면 감자가 많이 썩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장마 오기 전에 수분이 흙에 많이 흡수가 되기 전에 수확을 해야 돼요. 감자 같은. 그래서 이런 옛날에는 농경시대였기 때문에 시간을 알려주는 게, 곡식을 가꾸는데 때를 알려주는 게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때시자는 원래 곡식의 철을 알려줍니다. 그때 황제 옆에 사관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곡식을 언제 씨를 뿌려야 될까 해서 책력을 만드는 사람이, 그때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를 잘 파악하고 해와 달을 잘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그러냐, 태양은 항상 둥글게 떠서 둥글게 지기 때문에 이게 날짜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근데 달은 초승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서서히 부러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서서히 해서 보름달이 될 때까지 기간이 있고, 보름달에서 또 하연달이 될 때까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밤하늘에 깜깜할 때 달을 보면은 15일씩 정확히 구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또 황도에 따라서 또 태양력하고 안 맞을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걸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을 넣어서 또 그러니까 태양력하고 또 맞추는 거예요. 그게 윤달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중. 군자는 시중이다. 군자는 항상 시에 따라서 적중하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